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외출 시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아침이면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퇴근길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입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늘도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8도, 포항이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리한 지열발전 사업이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잇따라 포항을 방문하지만 확실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이어 대성아파트와 흥해체육관을 방문해 주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을 확인했습니다. 9천만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완파됐는데 보상금은 4,500만 원뿐이라는 주민과 전 재산인 어린이집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연을 말하면서 눈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제가 55살뿐이 안 됐는데 이 지진을 겪으면서 이 앞니, 어금니 다 빠져가지고 우리 사립 어린이집들 또 뭐 국공립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꼭 이 법안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황 대표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포항 지진 복구 예산을 추경에서 분리해 빠른 심사와 통과도 약속했습니다. 이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관련된 추경 따로, 나머지 추경 따로 좀 구분해서 내달라. 그러면 이쪽 부분은 최대한 우선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한국당 지도부의 포항 방문에 앞서 흥해 일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과 행정당국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집이 파손됐거나 집이 없는 이재민 등에게 주거 안정이 급선무인데도 정치권은 포항 지진을 정쟁 도구로 삼고 복구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이 이게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데 일회성 추경으로 해서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한편 민주당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별법은 성과를 낼 수 없다며 한국당의 국회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대로라면 입법이 된다 해도 복구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 지진 뒤에 말잔치는 많지만 정치권이 몇 번 찾아오는 식의 신용에만 그친다면 1년 5개월의 인내는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재경 경북도민회와 경북시군 소속 공무원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포항시 도시 재건과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경북 한 뿌리 상생 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경 대구시민회와 대구시청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계획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다음 달까지 구성합니다. 경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만 별도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환경단체는 핵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계의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다음 달까지 구성합니다. 지난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이 원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자 경주시가 조례로 구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재검토 추진은 찬성하지만 현재 포화 상태인 월성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처리를 공론화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2016년 약속한 대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이전 계획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의 특수성, 즉 건식 저장시설을 금년 내에 착공에 짓지 않는다면 월성 2, 3, 4호기를 2021년 11월 되면 다 세워야 되니까 짓건 안 짓건 거기에 대한 공론화를 별도로 빨리 조직해달라 이거죠. 환경단체는 건식 저장시설의 경우 월성 2, 3, 4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경주 시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에 핵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재검토위원회 15명 구성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안에 이해 당사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원전 지역이나 환경 또는 핵산업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서로 정책 조율을 해야지 국민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올바로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재검토위원회에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원전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재해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가운데 2억 원의 성금을 산불 발화 지점 인근 마을의 주거 대책용으로 지정 기탁했고, 나머지 성금도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 복귀와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사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지난 201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들을 불편하게만 여겨온 주민들이 체험 행사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경주 양동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대만 단체 관광객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我来到这个梁洞村，感觉这边有非常传统的气息，然后也听我们领队介绍这边的风水文化是有妥善的保护保存的。 하지만 양동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0년 40만여 명에서 2014년 32만여 명, 그리고 지난해 18만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역사가 길고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시종마을로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체험거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하룻밤 머물렀는데요. 그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좋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활쏘기 체험장을 새로 개설하고 인원이 좀 적더라도 전통 한과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또는 관람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인 제하세를 취할까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지는 저작거리 조성도 경주시와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양동마을의 관광객은 안동 하회마을의 5분의 1 수준, 양동마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과 아동 치과 조치 의료 지원 조례안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또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현황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청사 신축, 경주계 동경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8일간 제24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마다 조직 정비를 하고 후보군도 추려가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 25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됐고 홍일학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바닥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크게 회복되고 있다며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만 봤어도 원체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에 관해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6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할 만큼 인물난에 시달렸습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며 후보군이 넓어졌고 현안 해결이라는 집권당의 강점을 강조하며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이겠죠. 집권 여당으로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 대구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최근 2, 3년간 엎치락 뒤치락한 지지율은 앞으로 1년 동안 몇 차례 더 변수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실책, 실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정말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느냐. 선거 때 늘 나오던 얘기. 이거 앞으로 1년 동안 누가 더 잘하느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선거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초반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A씨가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에서 일하던 중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를 받아 지난 1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틀 만에 서울에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지만 에이즈 감염자의 신상이나 이 여성이 일했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와 화수 1위가 정부의 마을 정비 공모 사업인 샛들마을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국도비 등 33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덕군은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올 하반기부터 노후 주택 정비와 재해 위험지 보강, 마을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450년 전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하는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12일간 서울에서 안동 도산까지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데요.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개막식 현장에 최보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50년 전 이맘때 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퇴계 선생.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까지 800리 마지막 여정을 재현하는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이곳 봉은사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12일간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합니다. 남한강을 따라 충주와 단양, 영주를 지나 안동 도산까지 매일 30km가량을 이동합니다. 길게는 하루 10시간 걷는 힘든 여정이지만
50여 명의 일반인 참가자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퇴계 선생님 이름을 빌어서 저도 그 길을 이렇게 있잖아요. 나만의 어떤 이야기 하나 만들고 싶어서. 도산서원 등이 주축이 된 귀향길 재연단은 앞서 고증을 통해 320km에 달하는 퇴계 선생의 귀향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여정 중에는 퇴계 선생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열리고 영주에서는 김해 허씨 부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구간 곳곳에 선생의 삶을 담았습니다. 퇴계생의 정신을 기리고 퇴계생 학문을 배우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국토에 아마 이 철학의 길, 또 우리 답사의 길이 생기던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법을 알고 실천한 퇴계. 재현단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길 인문학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주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 경주상공회의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가칭 통합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과 관내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 시정 슬로건인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가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도시 비전 슬로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1월 지자체 비전 슬로건과 공동 브랜드 등에 대해 선호도와 혁신성 등을 평가했고 경주시 비전 슬로건은 시민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민선 7기를 맞아 세계적 경제 문화 도시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한 보조금 사용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노사민정 국제교류 사업과 노사상생협력 벤치마킹 명목으로 국내외 선진지 탐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제노동기구 본사가 있는 스위스와 중국, 제주도를 방문했고 2015년에는 국제노동기구 지사가 있는 벨기에와 중국,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해외 2번, 국내 1번 하는 시기입니다. 대구시가 해마다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행 경비 대부분을 대구시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경찰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 여행사와의 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고위 간부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여행사 선정과 여행비 산정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견적서 조작과 여행비 부풀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 견적을 냈는데 그 견적이 다소 높게 나왔는데도 얘가 친구다 보니까 이제 타 견적을 좀 이렇게 비싸게 해서 낼 수 없느냐. 비정규직 지원 사업이나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하면서 직원 임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대구시 보조금을 다른 곳에 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의비로 보조금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올리거나 유흥주점에서 돈을 쓴 뒤 가짜 영수증을 대구시에 제출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설린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전국 400여 개 대학 중 40개교를 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으로 선정해 대학정보공시의 안정적 운영과 운영 방안 개선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대학정보공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운영 상황과 교육 연구 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미리 제공해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어제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23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현장소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례적인 업무 보고 형태에서 벗어나 현장 소통 토론회를 바꾸고 학부모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많이 참여시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외출 시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아침이면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퇴근길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입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늘도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8도, 포항이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